안녕하세요, 프리즘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대출금리 전망, 기준금리가 올라도 낮아지는 대출금리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대출금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기에 앞서 대출금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준비했습니다. 다음으로 대출금리에 영향을 주는 시장금리, 기준금리, 물가와 환율의 변화입니다. 변화하는 요인들로 인해 달라지는 대출금리를 전망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출금리의 상세구조입니다. 대출금리는 자금조달금리, 리스크관리 비용, 마진, 가감조정 정결금리의 합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금조달금리는 예금금리이고 나머지 금리와 비용은 예금대출 마진으로 부르죠. 예대마진은 예금과 대출의 마진으로 은행의 이익이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따라서 자금조달금리인 예금금리에다가 예금 마진을 더한 게 대출금리입니다. 다음은 시장금리입니다. 시장금리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대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리입니다.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매달 15일 주요 8개 은행들의 자금조달 관련 비용지수로 코픽스 금리를 발표하는데요. 코픽스 금리가 시장금리입니다. 또한 90일 단기 기준금리인 CD금리,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금리인 금융채금리도 시장금리입니다. 대중적으로 알려진 기준금리입니다. 모든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 매년 8번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되죠. 이번 시간에는 기준금리의 일반적인 정의보단 단기 시장금리와 기준금리, 중장기 시장금리와 기준금리의 연관성에 좀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기준금리는 7일짜리 레포 또는 환매 조건부 증권 매매에 사용되어 단기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기 시장금리와 연관성이 큽니다. 반면에 중장기 시장금리는 채권시장의 변화같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므로 기준금리와 상대적인 연관성은 작죠. 뒤에서는 기준금리가 변화하는 시기에 따라 시장금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설명하고 기준금리가 올라도 시장금리가 내려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물가와 환율은 시장금리의 직접적인 영향보단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경제지표입니다. 앞서서 시장금리는 기준금리나 시장 변화의 연관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물가와 환율과 같은 주요 경제지표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대출 기준금리를 변화시키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금리가 최종금리에 도달하고 바로 인하되지는 않겠지만 일정 기간 유지되는 가운데 대출금리는 점차 인하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보다 시장금리 변화에 좀 더 밀접한 연관성을 띠어 현재 하락하는 시장금리에 맞춰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준금리도 현재 안정세를 보이는 물가와 환율로 최종금리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확실한 변화가 보일 때까진 유지되겠지만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유지되는 기간이 길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하락 시기에는 시장금리 하락폭은 더욱 가파르죠. 이러한 시장금리 변화는 대출금리를 점차 낮아지게 만드는 요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서 대출금리는 자금조달금리, 리스크관리 비용, 마진, 가감조정 정결금리의 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자금조달금리는 대출 기준금리에다가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한 값입니다. 리스크관리 비용은 유동성과 신용 프리미엄에다가 자본 비용, 업무 원가, 그리고 법적 비용의 합이죠. 마진은 은행마다 목표로 하는 이익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감조정 정결금리는 부수거래 감면, 본부조정, 영업점장 정결 조정의 합입니다.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은행 영업지점장이 고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우대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세부 항목 중에서 대출 기준금리를 제외한 모든 항목의 합을 가상금리라고 부릅니다. 뉴스에서 은행이 가상금리를 조절해 대출금리를 낮춘다고 보도할 때 은행은 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상금리를 낮추죠. 이러한 대출금리는 단순하게 표현하면 대출 기준금리와 가상금리의 합인데요. 앞서서 가상금리의 세부 항목은 보았고 대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세부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출 기준금리에는 코픽스 금리, CD금리, 금융채 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 금리를 시장금리라고 부르죠. CD금리는 단기 채권 금리이고 금융채 금리는 일반적으로 금융채 3년물, 5년물 금리를 뜻합니다. 반면에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매달 15일에 발표하는 코픽스 금리는
8가지 항목들을 조합하고 계산하는데요. 8가지 항목에는 첫 번째로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 예금 증서, 판매 조건부 채권 매도 또는 RP, 7번째로 표지어음 매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채 채권으로 구성됩니다. 코픽스 금리를 결정하는데 단기금리인 CD금리와 중장기금리인 금융채 금리가 포함되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계산 방법에 따라 크게 3가지 코픽스 금리로 나뉩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잔액 기준, 신잔액 기준입니다. 이들 코픽스 금리를 계산하는 방법과 해당 기준금리들이 뜻하는 건 시간 관계상 다루지 않겠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하면 쉽고 자세히 나와 있으니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됩니다. 앞서서 대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시장금리 종류를 간단히 알아보았고 2010년부터 현재까지 주요 시장금리를 나타낸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시장금리의 기간에 따라 기준금리와 연관성이 달라진다고 처음에 설명드렸는데요. 한 가지 특징은 기준금리는 시장금리의 하방 경직성을 띈다는 것입니다.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밑으로 내려오기 어렵다는 뜻이죠. 또한 기준금리가 인하, 유지, 상승하는 시점에 따라 시장금리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요.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의 시장금리는 기준금리와 격차가 좁아집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 기준금리를 빠르게 낮췄을 때도 마찬가지죠. 기준금리 인상 또는 인하 이후 유지되는 구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시장금리는 일정 폭을 유지하는데요. 기준금리가 유지되다가 추세 변환하기 직전의 상황에선 시장금리는 항상 먼저 반응합니다. 마지막은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입니다. 작년부터 현재까지도 이 시기에 해당되는데요.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시점과 다른 건 시장금리와 기준금리의 차이입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 시장 내 자금 부족 현상이 확대되는데요.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리 경쟁과 프리미엄 가격 상승으로 시장금리는 크게 상승하죠. 앞서서 단기 시장금리인 CD금리와 중장기 시장금리인 금융채 금리에 따라 시장금리는 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별로 발표되는 이들 시장금리의 최근 1년치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별 시장금리 그래프입니다. 작년 3분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기간입니다. 그래프와 같이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 시장금리는 하락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관계 때문인데요. 특히 중장기 시장금리와 기준금리는 상대적 연관성이 작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오르더라도 낮아질 수 있고 이 영향은 대출금리 인하로도 이어지죠. 하지만 기준금리는 모든 금리의 하방 경직선이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무한정 낮아질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되어야 대출금리는 더 빠르게 낮아질 수 있죠. 과거 1999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기준금리가 인상된 이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되었다가 하락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2000년 말 4개월 동안, 2007년 8월부터 2008년 7월까지 12개월간, 2011년 중순부터 2012년 중순까지 13개월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8개월간 유지되었습니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 기준금리 유지기간은 총 4번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2000년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2006년 6월부터 2007월 8월까지 15개월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8개월간 유지되었습니다. 총 3번의 유지기간입니다. 미국은 기준금리가 발표된 시기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선데요. 한국과 같이 비교하다 보니 일부 데이터만 다뤘습니다. 다시 표로 정리하면 한국은 해당 기간 동안 최단 유지기간이 4개월, 최장 유지기간이 13개월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동일 기간 동안 최단 유지기간이 7개월, 최장 유지기간이 15개월입니다. 한국 최종금리 컨센서스를 과거 사례에 접목시켜 금리 유지기간을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한국 기준금리는 3.5%인데요. 3.5%를 최종금리로 가정하면 빠르면 올해 중순, 늦어도 내년 초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3.75%를 최종금리로 보고 다음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최종금리에 도달하게 되면 올해 6월이나 2024년 3월 이후부터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죠.
같은 방식으로 미국 기준금리에 적용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4.5%로 1월 말 2월 초에 FOMC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0.25% 인상을 예상하고 최종금리도 전보다 낮아진 5%나 5.25%를 전망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올해 말이나 내년 중순 이후에는 마찬가지로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최종금리 도달을 전망하는 데에는 물가와 환율 안정세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한국 물가 상승률을 보면 작년 3분기까지 급격히 오르는 물가는 4분기에는 점차 낮아지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작년 1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석유류 가격 폭등이 발생했는데요. 수입 물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유류 제품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소비자 물가도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전기, 수도, 가스 요금입니다. 한전 적자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단가를 높이기로 결정하면서 상승률은 커졌지만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석유류보다 적습니다. 반면에 가격 변동이 심한 식품과 석유류 제품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아직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유가, 환율 안정에 힘입어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대로만 흘러간다면 시장이 기대하는 물가 안정이 올해 2분기부터는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중반만 하더라도 연준이 급속도로 올린 기준금리로 강달러 기조가 강했는데요. 3분기 이후부터 경기 침체 우려와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이야기가 나오면서 환율도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 1230원대는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이지만 자금 유출까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러한 환율 안정세는 수입 물가를 낮춰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효과를 가지죠. 앞선 물가 환율 안정세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변화의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아직 높은 물가 수준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논하는 건 시기상조인데요. 안정세를 보이는 물가 환율과 더불어 기준금리가 최종금리에 도달하게 되면 과거 사례를 통해 보았듯이 기준금리가 유지되는 기간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는 가까운 미래이죠. 이러한 기준금리 변화 예상은 시장금리의 선제적인 하락세를 부추깁니다. 게다가 유동성 부족에 따른 프리미엄이 사라지면서 시장금리와 기준금리 간 격차가 좁혀집니다. 그리고 대망의 대출금리 인하로까지 이어지게 되죠. 사실 이러한 변화는 현재도 계속 보이는 중입니다. 시중은행들이 앞다퉈 가상금리를 낮추면서 대출금리를 낮춘다는 기사들을 많이 접했는데요. 가상금리뿐만 아니라 낮아지는 시장금리로 인해 대출 기준금리도 낮아지면서 대출금리 하락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낮아지는 대출금리에 맞춰 전세 수요도 증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 고금리로 인해 월세를 선택한 사람들에게 낮아진 대출금리는 전세를 선택하게 만들죠. 이러한 변화로 전세가 하락이 멈추고 전세가가 안정화를 보인다면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의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높아진 전세가율은 투자 수요도 부르게 됩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이것으로 오늘의 주제 대출금리 전망, 기준금리가 올라도 낮아지는 대출금리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